사마천열전 의18편 위청입니다. 노비에서 대장군이 된 남자입니다. 제공 스튜디오 주간속 인생 이정표입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대장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굴욕을 참으며 실력을 키웠고 흉노를 정벌해 한나라를 구한 명장. 그의 이름은 위청. 한무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청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하급관리였고 어머니는 노비였습니다. 어린 위청은 귀족집에서 말을 돌보는 마부 노릇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자랐지만 위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위청왈, 지금 내 처지가 비천하다고 평생 이렇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청의 누나 위자부가 한무제의 눈에 들어 황후가 된 것입니다. 노비의 딸이 황후가 되는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위청도 황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청은 누나의 덕으로 출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청왈, 나는 내 능력으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한무제는 위청의 재능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한무제왈, 이 젊은이는 누나 덕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 온 것이요. 위청은 궁중시위대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력이 성장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황제의 신뢰를 받는 장군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최대 골칫거리는 북방의 흉노였습니다. 기원전 200년 한고조 유방도 흉노에 포위되어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한나라는 흉노의 비단과 식량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한무제왈, 이 굴욕을 끝내겠습니다. 흉노를 직접 정벌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위청이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29년 위청이 처음으로 흉노 원정에 나섰습니다. 한무제는 4명의 장군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위청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위청은 흉노의 성지 용성을 기습해 포로 700명을 잡아왔습니다. 다른 세 장군은 패하거나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무제왈, 위청이 해냈소. 이 사람이 바로 흉노를 물리칠 장군이요. 위청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원전 127년 위청은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하남 지역을 완전히 수복했습니다. 이 지역에 삭방군을 설치해 흉노를 막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한무제왈, 위청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나라의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위청의 이름이 천하에 울렸습니다. 한무제는 위청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나라 역사상 최고의 군직이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한나라 최고의 군인이 된 것입니다. 위청왈,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흉노 정벌의 진짜 무대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19년 한무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흉노 원정을 결행했습니다. 위청이 10만 기병을 이끌고 고비사막을 넘었습니다. 위청왈, 이번에는 흉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끝까지 추격하겠습니다. 흉노의 선우, 즉 최고 군장이 직접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기병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위청은 흉노 선우의 군대를 정면으로 격파했습니다. 흉노 선우는 밤중에 겨우 수백 기만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위청왈, 추격하십시오. 선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결국 선우는 잡히지 않았지만 흉노 군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망남대첩이었습니다. 흉노의 심장을 찌른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망남대첩 이후 흉노는 고비사막 북쪽으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흉노는 고비사막 남쪽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 100년의 굴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청왈, 이제 한나라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위청은 전투에서 강했지만 인품도 뛰어났습니다. 상을 받으면 부하들과 나눴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병사들 왈, 대장군처럼 부하를 아끼는 장수는 없습니다. 위청왈, 나도 한때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이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것이 전투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위청의 원정에 특별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조카 곽거병이었습니다. 망남대첩에서 위청은 흉노 선우를 직접 맞섰고 곽거병은
다른 방면에서 독자적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승을 거뒀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함께 흉노를 격파한 것입니다. 한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위청은 흉노 원정에 7번 나가 7번 모두 이겼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불패의 기록이었습니다. 한무제 와일 위청이 없었다면 흉노를 이렇게 빨리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요. 위청왈 폐하의 신뢰와 병사들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의 겸손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정을 마친 위청은 화려한 공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조카 곽거병이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동안 위청은 조용히 뒤에 있었습니다. 위청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앞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범녀처럼 떠나지는 않았지만 위청도 공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청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말을 돌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한나라 최고의 장군이 되어 100년 굴욕을 끝냈습니다. 7번 원정에서 7번 이겼고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위청왈 출신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만듭니다. 사마천 4개월 전 위청편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완벽했습니다. 기습이나 속임수가 아닌 정면 돌파였습니다. 위청왈 군사는 속임수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병사들을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 정면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 원칙이 위청을 7전 7승의 불패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기원전 127년 위청의 두 번째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흉노가 오래 차지하고 있던 하남 지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위청은 흉노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하남 땅을 수복했습니다. 이 지역에 삭방성을 쌓아 흉노를 막는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한무제 와일 위청이 없었다면 이 땅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요. 기원전 124년 위청은 흉노 우현왕의 군대를 야습으로 격파했습니다. 흉노 우현왕은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포로만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원정 중인 위청에게 대장군 인장을 보내 그 자리에서 임명했습니다. 이어진 네 번째 원정에서도 위청은 흉노를 격파하며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장군의 신화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위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정에서도 흉노를 격파했습니다. 원정이 계속될수록 흉노는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위청왈 흉노가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추격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의 확신이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위청의 군대는 언제나 이긴다는 믿음이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기원전 119년 위청의 마지막이자 최대의 원정이었습니다. 흉노 선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위청은 수레를 둘러 방어막을 치고 기병을 양쪽에서 돌격시켰습니다. 흉노 선우는 대패하고 도망쳤습니다. 7번의 원정, 7번의 승리. 위청의 불패 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망남대첩 이후 흉노는 고비사막 너머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한나라 북방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진 흉노의 위협이 끝난 것입니다. 백성들 와일 위청 대장군 덕분에 이제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패 신화가 수백만 백성의 평화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위청을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한무제 와일 위청이 없었다면 흉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의 오른팔입니다. 그러나 위청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위청왈 폐하의 뜻이 크고 병사들이 용감하기에 이긴 것입니다. 신의 공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뢰와 병사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장군. 그것이 위청이었습니다. 위청의 불패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부하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위청왈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고 싸웁니다. 지는 군대는 싸우고 나서 이기려 합니다. 7번 싸워 7번 이긴 불패 장군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청은 원정에서 돌아올 때마다 황제에게 받은 상을 부하들과 나눴습니다. 비단도 나누고 금도 나눴습니다. 병사들 왈 대장군은 우리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공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하십니다. 위청활, 이 모든 승리는 병사들의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카 곽거병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청을 제치고 곽거병이 더 주목받는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청은 조카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위청활, 곽거병이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것이 한나라의 좋은 일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후배를 키우는 마음. 그것이 위청의 진짜 크기였습니다. 망남 대첩에서 노장 이광이 길을 잃어 전투에 제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위청은 군법에 따라 이광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광활, 이 늙은이가 이렇게 굴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청에게 평생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위청활, 군법은 지켜야 했지만 이 결과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원정이 끝난 후 위청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권력을 더 키우려 하지 않았고 정치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주변인 왈, 대장군의 위세라면 천하를 쥘 수 있습니다. 위청활, 나는 장수입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빛나야 합니다. 정치는 황제의 것입니다. 이 원칙이 위청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기원전 117년 조카 곽거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24세였습니다. 위청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위청활, 저 아이가 나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더 오래 살았다면 한나라를 더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카의 죽음 이후 위청도 점차 기운이 쇠해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두 기둥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위청은 노년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공신들이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한무제 말년에도 위청은 편안했습니다. 위청활, 높이 날수록 세게 떨어집니다. 나는 항상 낮은 곳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기원전 106년 위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대장군이 되었고 7번 싸워 7번 이겼으며 한나라 100년 굴욕을 끝냈습니다. 한무제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한무제왈, 위청이 없는 한나라는 오른팔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위청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삶처럼 마지막도 겸손했습니다. 위청이 떠난 후 백성들은 그의 무덤 앞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노비의 아들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나라를 구한 장군으로 기억했습니다. 위청활,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기억되는 영웅. 그것이 위청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위청과 곽거병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위청의 7전 7승, 곽거병의 6전 6승. 두 사람 합쳐 흉노를 완전히 몰아낸 기록이었습니다. 사마천활, 위청은 출신이 비천했지만 재능과 품성으로 천하 제1의 장군이 되었다. 역사가 위청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신이 아닌 실력과 품성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던 소년이 한나라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청의 이야기가 2000년을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위청활, 나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한무제 말년 많은 공신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위청은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공을 내세우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항상 황제 앞에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위청활, 꽉 찬 그릇은 넘칩니다. 항상 비워두어야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위청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출신이 나쁘다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부하를 진심으로 아낀 적이 있습니까? 위청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비의 아들이 역사에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위청과 곽거병, 삼촌과 조카, 두 사람이 함께 한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위청은 7번 싸워 7번 이겼고 곽거병은 6번 싸워 6번 이겼습니다. 두 사람 합쳐 흉노에게 빼앗긴 땅을 모두 되찾고 100년 굴욕을 끝냈습니다.
중국 역사상 이렇게 빛나는 삼촌과 조카는 없었습니다. 위청과 곽거병의 원정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개통입니다. 흉노를 몰아내면서 회랑이 한나라의 땅이 되었고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서쪽으로 나갔고 서쪽의 문물이 동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청의 칼이 실크로드를 열었습니다. 문명 교류의 길을 연 것입니다. 위청이 남긴 것은 승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가 지킨 것은 한나라 백성들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뛰놀 수 있는 것, 농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그 평화가 위청의 7번의 원정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위청활,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던 노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7번 싸워 7번 이겼고 한나라 100년 굴욕을 끝냈습니다. 실크로드를 열었고 수백만 백성에게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했고 공을 나눴으며 부하를 아꼈습니다. 위청활 출신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만듭니다. 사마천 4개월 전 위청편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